예, 미국의 최근에 나오는 지표 등을 보면 사실 약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진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태까지 흐름을 부정할 정도로 크게 나쁜 것은 전혀 아니죠. 또 일각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오히려 좋은 그런 지표도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 등으로 봤을 때 현재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세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기술적으로 좀 쉬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하는 건데요.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 보다 노골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기존 금년 들어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은 16%나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케이스라는 것이죠. 단기 중기로 보더라도 지난 4월달, 5월달 코스피 상승률이 무려 10%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최근 2개월 동안 올라왔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그것도 종합지수가 그런 정도로 올라왔다면 당연히 기술적인 그런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6월달은 특별히 그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다음 주 목요일날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와 관련된 지수 변동성 리스크도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약간 정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자 오늘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변화는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약간 신경 쓰이기는 그러한 단기적인 변화가 수급상 나타나고 있고요. 파생상품 관련 변동성이 좀 극심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지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 시장을 뒤흔드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방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중에도 수시로 그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세세히 대응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 대응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이번 조정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윤곽을 잡아놓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기로점이 있다는 건데요. 다음 주 6월 8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면 또 대형주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즉 결정짓는 FOMC가 있죠. 6월 15일 날 이후에 또다시 시장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수준이 나올 텐데 이번에 만약에 적당히 조정을 기간 조정이라도 받고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면 그 랠리는 이른바 썸머 랠리로 현재 더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성격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실적 장세를 넘어서 이제는 국내 내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까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장세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현재 지금 약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4% 정도 내려와서 97.03 이 정도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당선되기 전에 달러 가치라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 정책 효과의 그 약발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 가치는 꾸준하게 계속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23이고요. 현재 N달러 환율입니다. 110.62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현재 N화가 강세 쪽으로 N고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 시장은 1.07% 일본 경제도 지표상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산업 생산도 그렇고요. 설비 투자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증시가 급등을 한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이 그전과 좀 다른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1120원, 원화 환율은 1010원. 큰 변화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문제는 위안화입니다. 6.8090, 전일 대비 0.0543 위안만큼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0.79% 내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상시켰다는 거죠.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로 0.79%나 절상됐다는 건데, 이 정도 수치는 지난 11월 초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11월 초 이후에 최대폭, 거의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절상됐다는 건데요. 특별히 정책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금융시장에 큰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시장이죠. 홍콩의 은행 간 단기 금리, 하이보 금리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여기 시장에서 급등한 그 결과를 반영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세적인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단기적인 현상이므로 이것이 현재 중국 경제에 또 현재 전체 아시아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큰 어떠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자, 미국의 국채금리 2.211%, 전일 대비 0.7 베이스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슬금슬금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것은 증시로 봤을 때는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한 단계 꺾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금값, 구리값도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이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들 금값이나 원자재 가격이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WTI입니다. 48.32달러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1.3%나 내려갔습니다. 지금 최근 약 1년간의 현재 원유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유가 48.32달러는 차트상, 일본 차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중간값이고요. 또 최근에 장중 유가의 변동폭이 제법 됩니다. 또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나 시장의 심리, 모멘텀 이런 것 등으로 선물 가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유가의 그러한 가파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동요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의주시할 변수 정도로 우리가 계속 지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유가의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다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감축 합의 연장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의 현재 지금 원유 생산량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일 생산량이 약 930만 배럴 정도 된다는 건데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870만 배럴 내지 880만 배럴 정도였던 건데, 그 사이 약 50만, 60만 배럴 이상 늘었어요.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 진행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셰일 오일의 지금 현재 생산 단가가 계속 기술 개발로 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현재 지금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되지 않고서는 유가가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